있는 자리가 바로 방광경락이에요. 그 방광경락에 가는 그 근육이 풀리지 않는 한은 목디스크는 못 고쳐요. 바로 아무리 발라줘봐야 안 된다는 거야. 또 틀어진다는 거야. 그래서 침을 놓을 때 어디 놓느냐? 신맥을 같이. 방광경락의 통혈증. 양교맥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기경발맥에 또 나옵니다. 그 양교맥의 통혈증은 신맥입니다. 그래서 이게 목디스크 경화통 있는 사람한테는 후계와 신맥이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. 그렇다면은 자 우리 춘하하시는 분이 똑같은 원리를 생각하시면 돼. 춘하하시는 분이 왜 침을 놓을 때는 후계 신맥을 놓느냐? 아, 이 사람은 심장과 방광 쪽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고 그렇게 춘하를 하시고 예를 들어서 지압을 뭐랍니까? 그 경락 마사지를 하실 때도 같이 해주시면 돼요. 그렇게 생각을 장부 껍데기만 놓고 뭐 보지 마시고 장부까지 같이 생각하시면 그래 생각을 하시면 돼요. 목디스크 있는 사람들은 아, 이 사람은 심장과 방광이 안 좋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. 그래서 경락상으로도 그쪽 경락을 위주로 마사지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. 그 다음에 목디스크만 굳이 있는 게 아닙니다. 척추 디스크, 요추 디스크는 또 어떻게 진단하느냐면 척추도 동맥이죠. 그죠? 척추도 동맥인데요. 척추는 이 동맥의 힘이 미치는 그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동맥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. 척추는. 요추는 심장하고 큰 관련이 없어요. 요추는 주위에 있는 근육, 방광경락의 근육이 오히려 더 큰 작용을 합니다. 그런데 이거는 방광경락이긴 하지만 방광보다는 간 근육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요추는 그 요추 사이에 있는 그 뭡니까 근육도 근육이지만 인대 있잖아요. 연골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신장과 연관을 시켜야 돼요. 콩팥. 그래서 요추가 그러니까 아플 때 허리가 아픈 사람들은 신장과 간을 같이 봐줘야 돼요. 그런 식으로 진단을 내려서 이제 그 춘하를 하시면서 이 경락 마사지를 같이 들어가시면 큰 도움이 되죠. 근데 이제 우리 침 놓는 사람들은 침을 위주로 가지고 하는 것이고 만지는 사람들은 이걸 만지는 거를 위주로 해서 하시는 거고 그것뿐이에요. 근데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. 어떻게 보면은. 목도 강경에 해당되잖아요. 아유, 목, 허리. 실제로 목 디스크가 있는 사람들 맥을 보면요. 현맥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. 맞습니다. 우리가 후계하고 신맥은 침을 놓지만 목, 허리, 네. 발. 이 목 디스크도 보면요 현맥이 있는 사람이 많아요. 이 근육을 같이 가져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실제로. 이 사람은 경락상으로는 방광경락이 맞긴 하지만 근육은 간이니까 간을 꼭 같이 봐줘야 돼요. 그래서 전통침에서 침자리가 다양해지는데 어떤 자리에 침을 놓으면 좋을까요? 라고 사람들이 물으면 참 그것처럼 무시감방 얘기가 없다는 게 지금 뭐 허임기념사업회에서 그 단톡방 하나 만드는데 한 500명 들어와가지고 뭐라 샀는데 가끔씩 보면 어디 아픈데 어디 침 날까요? 하고 이게 질문이 올라와요. 그래서 한번 내가 그렇게 했어요. 어디가 원인인지 그거부터 찾아내고 침자리를 정해라고 내가 그런 글을 올려놨더니 질문이 쏙 들어가 버렸어. 그때부터. 저희들은 시키는 대로만 침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. 침자리를 정해놓으면 이 세상에 병이 36만 가지가 있는데 이 36만 가지 침 놓는 방법을 어떻게 다 외우고 다니냐고. 그러면 이 장부 중에서 어느 원인을 찾아가지고 어느 경락을 어떻게 쓰면 좋겠다라는 거는 변증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. 진단만 제대로 내려라는 거예요. 이 진단은 뭐냐. 어느 장부에서 어떤 문제가 왔든 진단만 내리면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. 예를 들어서 자 목디스크가 있는데요. 이 사람이 맥이 구맥도 나오고 현맥도 나오고 성맥도 나오더라. 그럼 침 어디 놓겠어요? 기본적으로 구맥 나왔으니까 후계 놔야 되겠죠. 그 다음에 어디는 현맥 나오니까 임업이나 뭐 강경 태충이나 하나 놔야 되겠죠. 그 다음에 성맥이 나오니까 양륜맥, 방광, 신맥이 하나 놔야 되겠죠. 그 세 개를 기본적으로 잡고
어느 경락에 한 개 더 놓느냐 덜 놓느냐는 그 혈성, 그 전통점의 그 혈자리 특성이 있습니다. 특성에 맞춰서 찾아내면 돼. 그러면 답이 딱 나와요.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구맥은 안 나오고 현맥만 나오더라 하면 후계 하나 정도는 나아줄 수도 있고 안 나아줄 수도 있지만 현맥을 위주로 침을 놔야 되겠죠. 그러면 간격나게 하나 정도 더 놔줘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혈자리 특성을 찾아서 놓으면 돼. 이렇게 혈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. 정해진 혈자리를 놓는 게 아니고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야 되는데 어떤 장부에서 문제였는지도 모르고 어느 책에 보니까 목디스크는 후계하고 심형만 나으라 하더라고 돼 있다고 그렇게 놔버리면 듣는 사람 안 듣는 사람 잘 듣는 사람 안 듣는 사람 덜 듣는 사람이 나오게 마련이라는 거예요. 그리고 혈자리는 있는 혈자리를 쓰는 게 아니고요. 만들어가면서 쓰는 거예요. 자기가 있는 혈자리 중에서도 자기가 찾아가면서 써야 되는 게 그게 진단의 기본이에요. 논리입니다. 그래야 이 36만 가지나 되는 이 세상에 많은 병들을 침을 놓을 수가 있지. 안 그러면 어떻게 다 외워서 침을 놓겠냐고.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고,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꼭 그 가르쳐 드렸어.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. 진단하는 능력을 키우시오.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다. 네. 말이 하고 길어지네요. 차례 선생님께 의견을 예, 감사합니다. 장이 오래간데 지금 인사가 너무